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어디? 한국이라고? 맙소사.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딸이 한국에 있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엄마입니다. 영국의 용기 있는 여학생의 한국행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밀러입니다. 19살이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꽤 전통적인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세인트 폴스 스쿨을 졸업했고 엄마인 비비안 밀러는 옥스퍼드 출신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셨어요. 쌍둥이 언니 소피와 저는 어릴 때부터 똑같은 교육을 받았죠.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입학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미 케임브리지 패션 디자인과의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이 확정된 상태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저는 몰래 한국 웹툰을 보기 시작했고 디지털 패션과 IT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몰래 한국 대학에 장학금을 신청했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클라라, 우리 집안에서 아시아로 간 사람은 없었어. 절대 안 돼. 하지만 엄마, 한국은 달라요. 지금은 2025년이고 아시아는 다 똑같아. 내가 90년대에 중국 출장 갔을 때를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침 뱉는 사람들 매연 때문에 숨도 못 쉬겠고 가짜 가죽 때문에 병원까지 갔잖아. 엄마는 그때 일을 정말 트라우마처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중국이지 한국은 정말 달라요. 안 돼, 절대 안 돼. 케임브리지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우리 가문의 전통을 생각해봐. 소피도 엄마 편에서 말했죠. 클라라, 왜 굳이 그런 먼 곳까지 가야 해? 우리는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그 순간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90년대 중국의 기억으로 2025년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계속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이 아시아에 가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완고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몰래 가기로 했어요. 한국 대학에서 보내온 입학 허가서를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행기표도 예약했죠.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 런던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한다고, 그곳에서 제 진짜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와 소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여권과 입학 허가서 그리고 용기 한 조각만 가지고 말이에요. 엄마, 친구들이랑 쇼핑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순간 제가 정말로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며 핸드폰을 봤어요. 엄마와 소피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죠.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런던을 내려다봤습니다. 19년간 살아온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그런 곳일까요?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고 불편한 곳일까요? 아니면 제가 믿고 있는 것처럼 미래가 있는 곳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12시간 후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도착할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혼자서 낯선 나라에 간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11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90년대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구나 싶었죠. 입국 담당자가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뭔가요? 유학입니다. 어느 대학인가요? 제가 대학 이름을 말하자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학교네요. 한국 생활 잘하세요. 그 순간 정말 한국에 온 게 맞구나 실감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기차 안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고 핸드폰을 조용히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가 상상했던 혼란스러운 아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역도 정말 깨끗했어요. 안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고 디지털 안내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홍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짐을 풀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홍대 거리가 한눈에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거리로 나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한 게 아니라 활기차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모든 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했던 비위생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저씨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이건 떡볶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순간을 영국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저는 서울 홍대에 있어요. 화면에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 너 지금 어디야? 서울이라고? 진짜야? 밤인데 왜 이렇게 깨끗해? 저런 곳이 아시아에 있다고?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돌려가며 홍대 거리를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보도,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아시아야? 런던보다 더 깨끗한 것 같은데? 클라라, 정말 안전해?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완전 안전해. 지금 밤 10시인데 여자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무인 키오스크에서 지하철표를 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표를 살 수 있었어요. 영어 지원도 완벽했고요. 이게 2025년 한국이야.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 편의점에 들어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건 물론이고 셀프 계산대가 있었어요. 바코드만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시스템이었죠.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어. 라이브 방송을 보던 친구들이 계속 놀라워했어요. 이게 진짜 아시아야? 우리가 알던 아시아와 완전 다른데 얼마나 발전한 거야?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바리스타가 영어로 능숙하게 주문을 받아주었어요. 카페 내부도 정말 세련되고 깨끗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도 완전 빨라. 런던보다 훨씬 빨라. 그때 창밖을 보니 대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이런 문화도 있구나.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 라이브 방송 시청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으로 계속 증가했어요. 모두들 한국의 실제 모습에 충격을 받고 있었죠. 클라라, 너 지금 한국 홍보대사 하는 거야? 우리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24시간 언제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였어요. 엄마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내일도 보여줘. 한국 음식 더 먹어봐. 대학교는 어때?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꿈같은 하루였어요. 엄마와 소피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면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잘 도착했어요. 한국 정말 좋아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 제가 한국에 온 걸 모르실 거예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만요. 창밖을 보니 홍대 거리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이제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라이브 방송 영상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야. 완전 선진국이네.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구나. 클라라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영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더 많은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명동으로 가서 쇼핑을 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화장품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모든 매장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직원들도 영어를 잘했죠. 여기는 명동이에요. 한국 최대의 쇼핑거리 중 하나죠.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한지. 카메라를 돌리며 거리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보도블록 하나하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촬영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지하철에서 아무도 큰 소리로 전화하지 않아요. 모두들 서로를 배려하고 있어요. 강남역에 도착해서 코엑스몰에 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이었어요. 지하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별마당 도서관도 보여줬습니다. 높은 천장까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런 공간이 쇼핑몰 안에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상업 공간과 문화 공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야경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여가 문화예요.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거죠.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보여줬을 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너무 아름다워. 런던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한국 정말 로맨틱하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브이로그가 영국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어떤 친구가 엄마의 인스타그램에 제 영상을 태그했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클라라, 너 지금 어디 있어? 엄마, 인스타그램에서 봤어. 내가 지금 명동에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한국으로 간 거야. 케임브리지는 어떻게 하고? 엄마 들어봐요.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좋다고. 클라라 밀러, 너 지금 우리 가문의 체면을 다 버린 거야. 아시아로 도망간 귀족 딸이라니. 소피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라라, 너 정말 미쳤어? 엄마가 지금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케임브리지. 입학 포기하고 아시아로 간다고? 소피, 너도 제 브이로그 봤잖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 그래, 봤어.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같은 집안 사람이 왜 그런 곳까지 가야 해? 전화가 끊어진 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클라라,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브이로그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안전한 밤 문화를 보여줬어요. 밤 11시에 혼자서 강남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밤길을 다니고 있었어요. 보세요. 지금 밤 11시인데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니고 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24시간 영업하는 찜질방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의 댓글들이 또 폭발했어요. 이런 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고?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제 팔로워가 하루 만에 5만 명이 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피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내용을 본 거예요. 클라라를 찾으러 한국에 간다. 엄마와 함께. 사진에는 인천공항행 비행기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엄마와 소피가 정말로 한국까지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클라라, 우리 지금 인천공항이야. 어디 있어? 정말로 오셨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90년대 중국에서의 나쁜 기억 때문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족 가문의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었죠. 과연 엄마가 진짜 한국을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까요? 아니면 저를 억지로 영국으로 데려가실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클라라, 우리 지금 서울로 가고 있어. 만나자.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소피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들의 편견을 깨트려 보이겠다고 말이에요.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30년 된 편견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소피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먼저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입학 첫날이었거든요.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조경이 인상적이었어요.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다니고 있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패션 디자인과 건물에 도착해서 입학 수속을 밟았어요.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증도 스마트 카드로 발급되었고 수강 신청부터 도서관 이용까지 모든 게 하나의 카드로 가능했어요. 정말 편리하네요. 그때 뒤에서 영어로 말을 거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셨군요.
돌아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리 교수입니다. 디지털 패션 디자인과 주임 교수예요. 안녕하세요. 클라라 밀러입니다. 유리 교수님은 완벽한 영국식 발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0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분이 한국에 계시다니. 교수님도 영국에 계셨군요. 그렇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늘 외로웠어요. 당신 어머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말이에요. 유리 교수님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제 어머니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요. 저도 영국에서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교수님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 후에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보여드리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패션 디자인과의 커리큘럼을 들으며 정말 흥미로웠어요. 가상현실을 이용한 의상 디자인, 3D 프린팅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턴 설계까지. 제가 영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패션 디자인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어요. 한국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거죠. 동기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어요. 모두들 한국의 패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패션 기술의 허브가 되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패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유리 교수님이 저를 판교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IT 기업들의 로고가 보였어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모두 여기 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패션과 IT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AR 피팅룸을 체험해 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었어요.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실제로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고객들이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아도 완벽한 핏을 확인할 수 있죠. VR 패션쇼도 보여주셨습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들어간 공간에서는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으며 옷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패션쇼를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로봇 연구소였습니다. 의류 제작을 도와주는 로봇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로봇은 정밀한 재봉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죠. 로봇이 한복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통적인 바느질 기법을 로봇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식 혁신이죠. 3D 프린팅으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과정도 봤습니다. 컴퓨터로 디자인한 귀걸이가 실제로 프린팅되어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는 디자이너가 상상한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수 있어요. 기술의 한계가 거의 없어진 거죠. 유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다니. 교수님, 이런 기술들이 실제 산업에서도 사용되고 있나요? 물론이죠. 한국 패션 브랜드들은 이미 이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친환경 섬유 연구소였습니다. 바나나 껍질로 만든 섬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단 등을 보여주셨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패션이 한국의 미래 전략이에요. 아름다움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연구소를 둘러보며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트렌디한 곳이 아니었어요. 진짜 미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클라라, 당신이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여기서 세계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판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유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당신 어머니와 언니를 만나게 되겠네요. 네, 사실 걱정이 돼요. 엄마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하시거든요.
괜찮아요. 직접 보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한국은 그런 힘이 있는 나라니까요. 유리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가 났습니다. 내일 엄마와 소피를 만나서 오늘 제가 본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90년대에 경험했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2025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엄마와 소피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들도 저처럼 한국에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유리 교수님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이 가진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분명히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믿었어요. 핸드폰으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교의 놀라운 기술들을 영국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하루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홍대 거리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소피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긴장되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였어요. 클라라, 우리 지금 홍대 입구역이야. 어디서 만날까? 홍대 걷고 싶은 거리로 와. 스타벅스 앞에서 기다릴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30분 후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어요. 엄마와 소피였습니다. 엄마인 비비안은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소피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달려가자 비비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클라라, 이게 내가 말한 나라야. 주변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지금 당장 짐 싸.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돌아갈 거야. 엄마, 잠깐만요. 일단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시고 판단하세요. 볼 것도 없어. 우리는 여기 관광 온 게 아니야. 널 데리러 온 거라고. 소피도 엄마 편에 섰습니다. 클라라, 정말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케임브리지를 포기하고. 그때 뒤에서 영어로 말을 거는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의 어머니시군요. 돌아보니 유리 교수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정유리 교수입니다. 클라라가 다닐 대학의 주임 교수예요. 비비안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이세요? 어디서 영어를 배우셨나요?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10년간 영국에서 연구했죠. 유리 교수님의 완벽한 영국식 발음에 비비안과 소피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옥스퍼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늘 외로웠어요.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유리 교수님이 비비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신 같은 분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비비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90년대 중국 출장에서 나쁜 경험을 하신 후로 아시아 전체에 편견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건. 하지만 직접 보시죠. 클라라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유리 교수님이 제안했습니다. 삼청동으로 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요? 비비안이 주저했지만 결국 따라오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비비안과 소피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정말 깨끗하네요.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질서를 지키고 있어요. 비비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국역에서 내려서 삼청동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옥과 현대적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였어요. 여기는 삼청동이에요.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이죠. 유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카페들과 갤러리들이 많아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한국만의 방식이죠. 작은 한옥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소피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공간이 있다니. 비비안도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90년대 중국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차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유리 교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비비안 씨, 90년대 중국 출장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나요? 비비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길거리는 더럽고 사람들은 아무데나 침을 뱉고 공기는 매연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가짜 가죽 때문에 피부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유리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중국은 정말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30년이 지났는데요. 글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리 교수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영국에서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하나로 취급당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핸드폰과 지갑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갔던 거예요. 비비안과 소피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물건을 그냥 두고 갔어요.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5분 후 그 여성이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물건들을 챙겼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죠. 또 다른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가방과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비비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 교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죠. 소피도 놀라워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그런 나라예요.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신뢰를 놓고 가는 나라예요. 비비안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가져왔던 편견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유리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뤘어요.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까지 높아진 거죠. 클라라가 선택한 건 단순히 유행을 따른 게 아니에요. 진짜 미래가 있는 곳을 선택한 거예요. 카페 밖으로 나와서 삼청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정성스럽게 보존되어 있었고 거리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소피가 인정했습니다. 전통을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다니. 비비안도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90년대 중국에서 봤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경복궁 근처를 지나가며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봤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어요? 비비안이 물어봤습니다. 한복이에요. 한국 전통 의상이죠.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해요. 유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 순간 비비안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클라라, 케임브리지보다 좋을 수는 없잖아. 엄마, 내일 제가 다니는 대학을 구경해보세요. 그리고 판교도 가봐요. 분명히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유리 교수님도 동의하셨습니다. 내일 클라라가 공부할 환경을 직접 보시죠. 그럼 왜 클라라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각자 다른 호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비비안과 소피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본 실내 문화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과연 엄마와 소피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소피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만난 비비안과 소피는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였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 건데? 소피가 물어봤습니다. 먼저 다시 삼청동 카페로 가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판교로 갈 거예요. 우리는 어제 갔던 그 한옥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갔어요. 전화를 받으러 간 것 같았습니다. 비비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물건들 괜찮을까요?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그 테이블을 지나가면서도 아무도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사람의 커피컵이 넘어질까 봐 조심스럽게 피해서 지나가기까지 했어요. 15분 후 그 남성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죠.
정말 놀라워요. 소피가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 2명이 일어났어요. 둘 다 핸드폰과 지갑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비비안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클라라, 저 학생들 정말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여기서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10분 후 학생들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비비안의 눈에서 뭔가 변화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중국에서의 기억과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비비안이 유리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높은 사회적 신뢰도 말이죠. 유리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분실물 회수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지갑을 길에서 주워도 대부분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저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여긴 그런 나라예요.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신뢰를 놓고 가는 나라예요. 그때 카페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한국 어때세요? 비비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상과 달라요. 너무 안전하고 깨끗해서 놀랐어요. 감사해요. 우리나라 자랑이죠. 안전한 것 말이에요.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갑을 잃어버려도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거든요. 비비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90년대 중국에서 가짜 가죽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과 지금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아침을 먹고 판교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정말 질서정연하네요.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판교에 도착해서 먼저 디자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유리 교수님이 특별히 섭외해 주신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전통 직물과 현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 전통 한지를 활용한 섬유예요. 통기성이 뛰어나고 자연 항균 효과가 있죠. 실제로 만져보니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건 천연 감물로 염색한 원단이에요. 화학 염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비비안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깊은 색이 천연 염료로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친환경 가공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폐수는 100% 정화해서 재사용하고 화학물질 사용량도 최소화했습니다. 비비안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90년대 중국에서 겪었던 가짜 가죽의 끔찍한 화학 냄새와는 정반대의 경험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깨끗한 공정이 가능하다니. 비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비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유리 교수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90년대의 중국에서 가짜 가죽 때문에 고생했던 일이 생각나서요. 비비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화학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쉬겠고 피부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 경험 때문에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연구원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많은 나라들이 환경보다 생산량을 우선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특히 한국은 환경과 품질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복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되네요. 비비안도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안목으로 보니 더욱 놀라운 것 같았어요. 이런 섬세한 작업을 정말 대단해요. 디자이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게 목표죠. 그 순간 비비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30년 전 중국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에 한국까지 편견을 가졌어요. 유리 교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영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진짜 한국을 보셨잖아요. 비비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정말 미안해. 내 꿈을 이해하지 못했어. 이곳은 정말 미래가 있는 곳이구나.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인정할게.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그래, 클라라. 내가 옳았어. 비비안이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지갑을 맡겨도 되는 나라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한국을 이해해 주신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희 셋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비안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클라라, 정말 미안해. 비비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너의 꿈을 가로막았구나. 괜찮아요, 엄마.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보지 못했어. 소피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나도 인정할게. 이곳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일지도 몰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오늘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기술력도 그렇고 사회적 신뢰도도 그렇고. 소피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찍은 영상들 봐. 사람들이 물건을 그냥 두고 가는 모습, 질서정연한 지하철, 친환경 기술들. 이런 건 런던에서도 보기 힘든 일들이야. 비비안이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클라라가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갇혀 있었구나. 편견이라는 감옥의 말이야.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엄마가 저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거였어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클라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비비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 엄마가요? 응. 오늘 본 한국의 장인들과 협업해서 진짜 가치를 담은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90년대에는 가짜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는 진짜를 만들어보고 싶어. 환경을 생각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 말이야. 소피도 흥미로워했습니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참여하고 싶어. 소피도. 응. 한국 속 유럽 소녀들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이곳의 진짜 모습을 알려보고 싶어. 유럽 사람들이 가진 편견을 깨트리는 거야.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가족이 모두 제 편이 되어주신 거였어요. 다음 날 저희는 함께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라라 밀러고 이분들은 제 엄마 비비안과 쌍둥이 언니 소피예요. 처음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비안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중국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에 아시아 전체를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피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였어요. 특히 사회적 신뢰도는 유럽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저희는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가는 카페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에요.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죠. 판교의 첨단 기술들도 소개했어요. 전통과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친환경 섬유 기술에 대해서는 비비안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니. 영상을 업로드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클라라 가족이 모두 한국에 왔네. 엄마도 마음이 바뀌셨구나. 이제 진짜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겠어.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유럽 커뮤니티 전체가 들썩였어요. 영국 귀족 가문 전체가 한국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 케임브리지 대신 여기서 제 브랜드를 시작할게요. 정말? 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비비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엄마도 도와줄게. 한국 장인들과 협업해서 진정한 럭셔리를 만들어보자. 소피도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문화 브리지 역할을 할 거야.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거지. 그날 저녁 저희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신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기로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소피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비비안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기술과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브랜드를 론칭할 예정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럭셔리 브랜드 말이죠. 소피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한국 속 유럽 소녀들이라는 채널로 두 문화를 연결할 거예요.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가족 전체가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였구나.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겠어.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 가족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저희는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비비안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모든 게 클라라 덕분이야. 소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디뎠으니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모두 제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였습니다. 과연 어떤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비비안은 한국 장인들과 협업해서 정말 특별한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이름은 헤러터지 앤드 퓨처였어요. 한국 전통 기법과 현대적 디자인을 결합한 컬렉션이었죠. 클라라, 첫 컬렉션 반응 봤어? 비비안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파리, 밀라노, 뉴욕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특히 친환경 가공 기술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 정말요? 대단해요. 저도 기뻤습니다. 엄마가 90년대 중국에서 겪었던 가짜 가죽의 악몽을 딛고 이제는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고 계셨거든요. 한지 섬유로 만든 스카프는 벌써 품절이야. 유럽 고객들이 이런 퀄리티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 소피도 채널이 대성공이었어요. 한국 속 유럽 소녀들은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니, 어제 영상 봤어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하는 거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마워. 근데 댓글들 봤어.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 소피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피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가족 여행으로 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매일 올라와. 저도 대학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디지털 패션 디자인과에서 수석으로 입학했고 이미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 어때? 유리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거의 다 됐어요. AR 기술을 활용한 한복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에요. 좋아.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할 기회가 생길 거야. 정말 꿈만 같았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엄마의 반대 때문에 몰래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각자의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셋은 늘 가던 삼청동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사장님도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감사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주 오게 돼요. 카페에 앉아서 각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비비안은 새로운 컬렉션 디자인을 작업하고 소피는 다음 영상 편집을 하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정말 신기해. 비비안이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우리 셋이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 비비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90년대 중국에서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나를 가두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한국에 와서 진짜 미래를 보게 된 거야. 소피도 동의했습니다. 나도 그래.
런던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살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진짜 도전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이 사회에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아. 그때 저는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멈춰 섰어요. 테이블을 보니 제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 광경을 봤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소피가 얼마나 놀라워했는지 말이에요. 이제는 저에게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뢰 문화가 완전히 체화된 거죠. 자리에 앉으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두고 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그럼 기억하지. 정말 충격적이었어. 비비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당연한 일이 되었어.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싶어.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는 오히려 런던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 여기서는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거든.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클라라,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어. 비비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저희는 특별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는 방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저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비비안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90년대 중국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30년간 편견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그 편견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소피도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안전함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한국에서 진짜 도전을 배웠어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한국이 이렇게 특별한 나라였구나. 우리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방송이 끝나고 저희는 조용히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야. 소피가 감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롭고 행복한지 알 수 있어.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6개월 전 처음 이걸 봤을 때가 생각나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신기하고 놀라웠어. 지금은 어때? 비비안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집 같아요. 진짜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때 갑자기 비비안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클라라, 엄마가 말했잖아. 여긴 이제 안심하고 지갑을 맡겨도 되는 나라라고. 네, 기억해요. 그런데 그 지갑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꿈이 담겨 있어.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엄마가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 귀족 가문 출신의 제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엄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소피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첨단 기술,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환경 말이에요. 그날 밤 삼청동 카페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갑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역시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여긴 안심하고 지갑을 맡겨도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지갑 안에는 정말로 우리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